자, 지금부터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진화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자, 주계열성까지는 똑같아. 주계열성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 별이 매우 많다고 얘들도 팽창하게 돼. 근데 엄청나게 크게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한다고? 초거성이라고 하게 돼. 자, 초고성 애들은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를 만들고 탄소 핵융합 반응도 가능하고,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누구까지 생성이 가능하냐면 원자번호 26번 철까지 생성이 가능해. 자, 그러나 초고성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지는 않아.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철의 원자핵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안정하기 때문에 철까지 만들어지게 돼. 초고성 내부에서는 철까지 생성이 되고, 그래서 초고성의 핵반응이 멈추잖아요. 그치? 그러면 수축하다가 뭘 하게 된다고? 폭발하게 되고.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밝은 별이 생성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얘들을 새로운 별이라 해서 뭐라고 하고 신성이라 하는데, 엄청나게 밝은 별이라 해서 초신성이라 붙인 거지. 그러나 얘 초신성은 새로운 별이 아니라 초거성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 요 초신성, 초고성이 폭발할 때 초신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초신성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에 누가 있냐고 물으면 원자번호 26번보다 더 뒤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면 돼. 대표적 원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소인 뭐가 있다고? AU, 금이지, 그지? 금이 있고,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요때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초신성 폭발 후에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되거나, 아니면 질량이 정말 엄청나게 클 경우, 태양의 30배 이상 클 경우에는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뭐가 된다고? 블랙홀로서 별의 일생을 마감하게 돼. 블랙홀은 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별에서 생성되는 원소는 우주로 방출되게 되고,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고, 그 덕분에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가 탄생하고, 그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해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돼.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별의 일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누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가스구름이 형성되어야 됐다. 밀도는 높고 온도는 낮은 곳에서 가스구름이 형성돼서 걔들이 뭉쳐서 뭘 형성한다고? 성운이 되고, 성운이 회전 수축하면서 원시별을 형성하고, 원시별은 역시 회전 수축을 통해서 온도 압력이 어떻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10의 7제곱 1000만 K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진정한 별이 되고, 그 단계의 별을 뭐라고 한다고? 주계열성이라 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에서 별은 질량에 따라서 진화의 방향이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었지, 그지? 자,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태양이 가장 주계열성 단계의 가장 대표적 별이라 할 수 있어. 됐나? 그러면 주계열성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는 옆에 그림 보고 참고 한번 해보자. 가 그림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그지?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단계라고? 주계열성 단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헬륨을 생성하게 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 질량에 따라서 길이 몇 갈래로?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지? 요렇게 넘어가는 경우, 요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한번 보자. 자, 나 같은 경우는 누구까지 만들어졌다고? 탄소까지 생성이 되었지, 그치? 그렇다는 말은 얘는 누구였다? 적색 거성이었다. 됐나? 자, 그게 반해서 다 같은 경우는 누구까지 생성되었다고? 철까지 생성되었지, 그치? 그러면 얘가 누구다? 초거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둘 중에 질량은 당연히 누가 더 크고 초거성을 생성하는 경우가 태양 질량의 10배라 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적색거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탄소가 만들어지면 탄소 핵융합 반응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바깥 부분은 팽창을 해서 뭐가 되고 행성상 성운이 된다고 했다.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수축을 해서 뭐가 됐어? 백색 외성이 되었다. 백색 외성. 되나? 그러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거지. 자, 백색 외성은 탄소로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별이야. 우주에. 되나? 가서 갖고 오면 부자가 되는 거지, 그지? 맞나? 참고하시고.
자, 거기에 반해서 초고성 같은 경우는 핵융합을 통해서 누구까지 철까지 생성되었고 철의 핵융합은 일어나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했다고 새로운 별인 줄 알고 이름을 초신성이라 붙여놨었다. 그지? 자, 초신성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두 갈래 길로 갈라졌었지. 중성자 별이 되거나 뭐가 됐다고 블랙홀 이렇게 됐었지. 맞나? 자, 요럴 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진화 과정을 점점점 지나올수록 별 중심부의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 높아지게 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얘들이 요 세 명의 중성자별 블랙홀 요런 애들의 밀도가 어떠하다고? 높아. 그 중에서도 블랙홀의 밀도가 가장 어떠하고 높고 그다음 중성자별 백색외성 요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자. 자, 별의 진화에 이어가지고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 태양계 형성을 먼저 보기로 하자. 태양계 역시 금방 봤던 무슨 설에 의해서 성운설에 의해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에 50억 년 전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 거지. 됐나? 야, 요 태양계 성운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구도 탄생하고 생명체도 탄생할 수 있었다고 앞에서 얘기했다. 자, 어쨌든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고 또 그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옆으로 퍼지게 되고 중심부에는 태양이 형성되고 바깥쪽은 원시 원반을 형성하게 돼. 그 원반에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개의 뭘 만든다고 고리를 만들게 되고 각 고리에서 가스와 먼지들이 뭉쳐서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서 중심부에 있는 원시 태양이 점점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뭐가 되고 별인 태양이 되고 주기활성 단계라고 했었지, 그지? 됐나? 그리고 고리에 있는 미행성체들은 있잖아. 충돌을 통해서 점점 뭉치는 거지. 그러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원시 형성이 되고 더 성장해서 수금지와 목토, 이런 알지, 그지? 그런 행성을 형성했다는 거지. 맞나? 자, 그렇게 해서 태양계 모습을 갖췄는데 태양계가 형성될 때 그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어떻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행성의 특징들이 또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8개 행성을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해서 중학교 때 배웠었다. 그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지구형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목성형 행성은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 지구형 행성이 태양에 가까우니까 온도가 어떠하고 높게 되고 그러다 보니 녹는점이 높은 물질들, 무거운 물질들이 이 부분에 많이 있게 되는 거지. 녹는점이 낮은 물질들과 가벼운 물질들은 그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어떻게 된다고? 날아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녹는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들 누구냐면 철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물질로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이런 물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거기는 작게 되고 거기에 반해서 목성형 행성은 녹는 점이 낮고 가벼운 물질 수소라든지 헬륨 이런 건 많다고 했잖아. 그지? 얘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크기가 어떠하더라고? 큰 행성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자, 태양계의 형성에 이어서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보기로 하자. 태양계가 형성되어서 성운에서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그 원시 지구의 미형성체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그래서 지구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점점 크기가 커지고 질량도 어떻게 되고 증가하게 되고 자,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지구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좀 불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게 돼. 액체 상태에. 자, 액체 상태의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다 보니 무거운 물질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어떻게 된다고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지. 자, 무거운 물질의 대표가 누가 있냐면 철이라든지 니켈이 있고 이것들은 지구의 중심부로 내려가서 뭐가 된다고? 핵이 되고 가벼운 물질에는 산소라든지 규소가 대표적이었고 위로 올라오게 되고 얘들이 누굴 만들었다고? 멘틀을 형성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고 서서히 냉각해서
껍데기 부분이 원시 단단해지면서 지각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거기에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비가 되어 내리고 그게 원시 바다가 되는 거지. 만약 지각이 형성되기 전에 비가 온도가 높아서 비가 내릴 수도 없겠지만 내려봐야 다시 수증기로 다 증발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각이 먼저 형성되고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봐주시고, 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뭐 할 수 있었다고 탄생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래서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야. 되나?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라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1, 2, 3, 4, 5, 6번까지 있는데 제일 먼저 일단 뭐가 만들어져야 돼?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됐나? 그래서 몇 번? 3번 성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했으니까 빼고. 자, 그런 다음에 성운의 회전 수축이 일어나야 되겠지. 6번 간다. 그런 다음에는 회전 수축을 통해서 원시 태양과 태양계 원반 형성된다 했잖아. 좀 모양이 납작해지면서. 그래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되나? 자, 그런 다음에는 그 고리 부분에, 원반 부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미행성체가 형성된다고 했지, 그지? 4번. 그리고, 미행성체에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원시 행성이 행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지. 되나? 마무리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는 지구의 형성 과정인데, 지구가 형성될 때 제일 먼저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크기가 커진다고 했었지, 그지? 됐나? 그런 다음에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고, 마그마 바다에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식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거기에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요렇게 이어졌다. 됐나?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태양계하고 지구의 형성까지 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